영상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환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 생활 13년째 하다가 3월 1일부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84년생이고요. 와이프가 일본인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3년 일본 생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13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네, 13년의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어를 언제부터 공부했냐라고 보면 20년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마징가 제트가 일본 만화인지 몰랐다. 그런 게 충격을 받아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히라가나 공부를 시작했었고요.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밀양에서 라디오를 좀 조정을 하면 후쿠오카 NHK가 들어왔어요. 그걸 듣다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경남 밀양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담아내기, 바케츠, 우아기, 와리바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가 좀 더 친숙하게 들리고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배웠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등학교도 제2 외국어가 일본어인 고등학교를 일부러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제2 외국어 일본어인 고등학교가 있나요? 세대수 달 수도 있는데 일본어를 좀 더 배워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세종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일본어 시험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밀양에 있는 도서관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책을 꼭 2권씩, 3권씩은 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설을 써보고 시를 써보다가 고등학교 때 문해공모전 그리고 백일장 대회 있었죠. 그런 쪽에서 수상을 해가지고 대학은 문학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제1전공 국어국문학과가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제2전공은 일요일 문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일요일 문과에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2학년 겨울방학이었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단국대학교랑 생주대학이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그때 제가 3개월 동안 갔다 왔었는데 그때 너무 짧고 좀 더 길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킹 홀리데이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시바현 후나바시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일본 학교에 1년치 등록을 해서 매달 학비를 내면서, 당시 70만 원씩 학비를 냈어야 됩니다. 7만 원씩요? 네, 매달 7만 원씩. 그렇게 비싸요? 기숙사비 포함해서 2층 가정집을 그냥 기숙사처럼 써가지고 2층 침대를 막 넣어놓고, 그런 지바에 있는 일본어 학교를 제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제 친구도 저랑 똑같은 케이스로 국문과, 일문과 같이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신청해서 같이 일본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원래 2급 레벨이었는데 거기 가서 좀 더 열심히 해서 1급을 따게 되었고.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죠? 그렇죠.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다들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빵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한국 식당, 삼겹살집이나 다들 그런 데서 일을 하는데, 저는 일본까지 가가지고 한국 음식 만드는 가게에서 일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운와크란 거기에 전화를 했더니, 모시모시 아르바이트 보여주시테마스까? 나마에와 난데스까? 파크지훈. 스미마센 가이코쿠시마 쳤또. 이게 안 되구나. 그래서 또 딴 데 어디 편의점에서 전화해봤더니, 나마에와 난데스까? 파크지훈 데스 하면, 가이코쿠시마 쳤또.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되겠구나. 원래 그냥 우리 천천히 말을 하면 악센트 나기 좀 들통나기 쉽지만, 말을 아주 빨리 해가지고 오코노미야키 가게에다 전화해서 말을 속사포로 빨리 얘기했습니다. 모시모시今外国人ですけれども、今日本語学校で頑張って勉強してるし、日本語には全く問題ないので、本当に任せてくださればすごく頑張って仕事しますので、外国人ですが頑張ります。どうですか? 라고 팍 얘기를 했더니,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여자였어요.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할 건데, 이분은 이제 제 와이프가 되는 사람인데. 예.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하더니,じゃあ一応面接に来てください. 그때는 목적이 면접에 가는 게 일단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면접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가이코쿠지만 쪽도 이러다가 드디어 면접에 가게 되어서 저의 와이프를 처음 만난. 일본에 1년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알바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구했나요? 아니면 좀 걸렸나요? 퇴짜 많이 맞긴 맞았지만 한 달 정도는. 예. 한 달 고생하고 구했네요. 예, 한 달 정도는 알바를 못했고, 2달째부터는 저는 2급을 가지고 갔으니 히라가나도 모르고 간 친구들에 비하면 확실히 좀 빨리 스타트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코노미야키 집에서 만난 점장님이 지금의 와이프잖아요. 그렇습니다. 러브스토리 들려주세요. 네,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연상입니다. 6살 연상인 와이프였습니다. 제가 84년생인데 78년생 말띠예요. 제가 예뻐요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 표정이 더 귀여워 보여가지고 예뻐 보여서 제가 어떻게 꼬셨냐면 꽃을 한 송이씩 매일매일 한 송이씩 줬습니다. 그 해봐야 뭐 200엔 정도였는데 예뻐요, 좋아한다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 계기는 연말에 보냉가이, 막년회라고 그러죠. 지금 송년회라고 합니다. 예, 송년회. 일본식 편이죠. 그렇죠. 완전 일본식 편. 완전한 일본식 편입니다. 가게 직원들이 모여서 한 식당에서 단체 손님으로 예약을
해서 다 같이 하는데 제 옆자리에 와이프가 앉았고 그래서 살짝 제가 이렇게 손을 쓱 잡았는데 이렇게요. 네, 쓱 잡았는데 싫지 않는지 뿌리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쓱 잡았다가 그때부터 그래서 생일날 장미꽃 한 다발을 주면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제 와이프는 그때 남자친구가 이미 있었고 이미 남자친구랑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랬어요. 한국 속담에 골키퍼가 있어도 골은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다. 그게 속담이니까 속담이 아니 무슨 속담이 골키퍼는 영어잖아요. 그게 무슨 속담이에요? 아닌데 다시 한국에서는 골키퍼가 있어도 골은 들어간다. 지금 남자친구 있지만 결혼할 거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 안 그래도 좀 헤어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좀 폭력적이고 여러 가지 좀 힘들었나 봐요. 나는 절대 뭐 그러진 않을 거고 같이 지내자고 정말 잘 된 게 이제 헤어지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밖에서 저는 담배 피면서 기다리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헤어지고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하길 매달 기숙사비 내는 게 아까우니까 본인도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같이 동거를 하자. 연애의 결론은 결혼 아니면 헤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연애는 난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귀는 건 전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연애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오래 살 건지 아니면 언젠가 이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귈 건지라고 한다면 항상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면 결혼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빨리 갈라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보고 결혼을 하자.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정말 살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는 일단 해보자 싶어서 같이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간 함께 지내보니까 확실히 상냥하고 정말 저에게 잘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살이 안 주니까 네, 그런 게 없죠. 저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어쨌든 사회생활을 먼저 한 거고 당연히 저금도 저보다 많이 훨씬 있었던 많고. 상황이고 그래도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점장까지 오른 사람이니까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자고 아침 되면 저는 일본어 학교에 가고 학교 마치면 또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그 생활을 1년 정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1급도 땄고 일본 학교도 끝났고 복학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얘기했죠. 대학교 3학년 끝나고 여기 지금 온 거니까 난 아직 대학생이니까 4학년 남아있다.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논문도 써야 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한국에 갈래? 아니면 여기서 그냥 헤어질래? 원거리 연애하면 안 되냐? 그런데 아니 사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돌아가면 더 좋은 여자가 눈에 뜨일 수도 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가는 게 우리가 헤어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자. 서로의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네. 어떤 연애든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그건 그냥 불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마음 먹고 저는 4학년 복학을 하고 와이프는 이제 대학교에 있는 한국어 학교 국제학원에 넣어가지고 그때가 몇 년도였죠? 제가 몇 년도 2000 몇 년도 네. 그쵸. 아무튼 오래되긴 했네요. 제가 03학번이긴 한데요. 대충 계산이 산수가 잘 안 되네요. 제가 문과 계열이라서 참 원래 수학이 딸렸습니다. 제가 헛소리 하나 더 하자면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 빵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 문과 체질이고 수학이나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글 써서 대학을 들어갔고 국어 국문과에 일요일 문과다 보니까 완전한 문과 출신이죠. 원룸 하나 구하는 저랑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으니 남편을 믿고 한국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혼인신고를 한 거죠, 저는. 그때 왜 혼인신고를 했냐면 와이프가 코가 자꾸 막히고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수술비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상당히 비싸다고 네네.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어차피 두 분 결혼하실 거면 빨리 결혼하셔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받으시면 병원비가 싼데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 듣고 그러면 확실히 법적으로 좀 보호를 해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종로구청 가서 혼인신고하고 그 옆에 대사관이 있으니까 서류 가지고 일본 대사관 가서 신청했어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한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공증이라는 게 필요한 게 종로구청에다가 혼인신고를 신청하면 혼인관계 증명서가 한국어로 나오잖아요. 네. 그걸 제가 1어로 번역해서 공증을 받아서 이 번역은 원본과 틀림없음이라고 공증하는 곳에다가 신청하면은 공증비를 주고 딱딱 찍어주면 이 한국어와 이 일본어는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혼인관계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일본에서도 혼인관계를 대사관에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일본에서도 부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일본어 전공자니까 그 서류를 굳이 번역을 맡거나 할 필요 없는 게 제가 그걸 번역을 해서 비용은 거의 안 들었죠.
이렇게 혼인관계 증명서도 만들었고 그리고 결혼식도 간촐하게 밀양시청에 신청하니까 싸게 100만 원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외 결혼식 한복 입고 밀양이 관광객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그냥 공짜로 보시는 그런 곳에 오픈 웨딩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오픈 웨딩이죠. 관아라고 있습니다. 관아에 가서 사또가 이놈 곤장을 쳐라라든지 뭐 그런 관아가 있어요. 예전에 사또나 이런 사람들이 좀 문화재적인 거죠.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관나라. 네, 조선시대 때 아는데 저 육성으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또가 곤장을 쳐라라든지 마당이 있고 간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옛날에 경찰서죠. 네. 그 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광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 전통 혼례 밀양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저희도 싼 가격에 결혼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좋겠다. 학생인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연직원이 찍고 정말 쪽두리하고 완전히 이제 저도 한복 도포자 입고 중간에 닭도 있고 충문도 읽고 밀양무용단 협회에서 학춤 추고 완전히 역시 국어 국문과 스타일로 완벽하게 코리안 웨딩을 한 것이죠. 서로 맞절하고 원래 결혼식 때 보면 서양식으로 하고 패백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패백이었던 거죠. 완벽한 전통 혼례를 했습니다. 어쨌든 가성비는 좋았습니다.